요즘은 아침 5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잠을 더 자고 싶어도 몸이 알아서 먼저 깨어납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습성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딱 정해져 있죠. 그날 하루만큼은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이라도 조금 덜 망설이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날엔 1,000원, 2,000원 쓰는 것도 몇 번을 생각하고 나서야 손이 갑니다. 제가 받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33만 원입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조금 보태면 한 달에 41만 원이 전부예요. 어릴 적엔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늙으면 연금 나오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돈으로 살아보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에 가습이 조금만 나와도 이미 반은 사라져 있고 남은 걸로 밥 먹고 병원 가고 하다 보면 통장은 또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돈 쓰는 게 무섭다는 말 예전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혼잣말처럼 되뇌게 됩니다. 사실 처음 폐지를 주우러 나선 날 나는 울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집 앞 골목을 걷기 시작했죠. 누가 알아볼까봐 겁났어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시장통에서 나를 아는 사람도 많은데 폐지를 줍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나는 그냥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못 주었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손에 빈 카트를 끌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가만히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수치심이었어요. 아들한테 말해볼까도 했지만 그 아이도 자기 가정 꾸리느라 힘들어 보이니 도와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좀 어때요? 전화로 그렇게 물으면 나는 꼭 이렇게 말해요. 그럭저럭 괜찮아. 아직은 잘 먹고 살아.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죠. 냉장고를 열면 반찬이라고는 멸치 몇 마리, 김치 몇 조각뿐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국물 하나 끓이고 밥 말아 먹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이 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오늘 하루만 나가보자. 그렇게 다짐했죠. 이번에는 정말로 나갔습니다. 고물상에서 얻은 낡은 카트를 끌고 허리를 굽힌 채 길가에 놓인 종이박스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식은땀이 났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그런 감정도 무뎌지더군요. 이거라도 안 하면 난 굶는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처음 주운 날엔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겨우 3,000원치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몸은 온통 쑤시고 손은 다 갈라지고 까졌는데 고물상에서 건네받은 그 몇천 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 돈으로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을 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도 없이 현금 지폐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도 어쩐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는 말하죠.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복지카드도 있잖아요. 근데 여보세요.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병원 한 번 가면 10,000원, 20,000원이 훅 나가고 처방약은 보험이 돼도 기본 부담금만으로도 하루 생활비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나도 점점 작아집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나를 누군가는 짠하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흘겨보고
누군가는 아예 보지 않아요. 그게 더 아픕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요. 한때는 나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나이자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저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시간만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걷지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오래 걷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그날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내일 아침에 국 하나라도 더 끓일 수 있으니까요. 겨울에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손이 시려서 장갑을 껴도 그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기분이에요. 폐지 줍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신을 놓고 하면 위험합니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눈이 오면 미끄러운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겨울 한번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비닐봉지를 잡으려다 골목길 모서리에서 미끄러졌고, 팔을 짚는 순간 어깨에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팔을 잘 못 들었습니다. 병원에 갈까 하다가 진료비 생각에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며칠 후 고물상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팔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 이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진짜로 아픈데도 그저 노인이라서 아픈 걸로 넘겨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고물상도 하루가 다르게 폐지를 적게 받습니다. 요즘은 다른 어르신들도 많아져서 경쟁도 심해졌고, 차로 돌아다니며 미리 다 쓸어가는 업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먼 곳까지 가야 합니다. 마트 뒤편, 공장가 골목, 아파트 단지 외곽, 발이 닿지 않던 곳까지 걸어갑니다. 걷다가 지쳐서 벽에 기대 앉아 물 한 모금 마실 때면 스스로가 참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 그냥 이쯤에서 그만둘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아요. 집에 가면 쌀이 없고 냉장고는 비어 있으니까요. 가끔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 편지를 써붙여 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는 폐지 수거 금지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버리는 물건인데도 우리에겐 그게 생계고 그들에게는 정리 대상이니까요. 그 경계에서 우리는 늘 눈치를 봅니다. 한 번은 아파트 주민에게 면박을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거 다 엉망 만들고 가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왜 이런 걸 하세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쉬고 싶어서 안 쉬는 줄 아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은 종이 한 장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겨우 끓여놓은 국에 찬밥을 말아먹으며 그 사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에서 쉬시지. 참 쉬고 싶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이불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누군가는 내 밥값을 대신 내줘야 하죠. 그런 사람은 제겐 없습니다. 자식도 국가도 제 노후를 책임지진 않아요. 기초연금? 그건 그냥 살아는 있어라 수준의 돈이지 제대로 살라는 의미의 돈은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같은 시간대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우린 서로 말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많이 못 주우셨죠? 추운데 나오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런 짧은 말들 속에 위로가 담겨 있고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땐 어쩌면 굶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팔과 다리가 더는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땐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는 건 위험합니다. 미끄럽고 종이도 젖고 값어치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우비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일 아침 뜨뜻한 국물이라도 한 숟갈 더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만에 햇볕이 난 날이었고 거리에는 쌓인 폐지도 많았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카트도 꽉 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치던 그 할머니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한두 살 많으셨지만 몸이 훨씬 약해 보였어요. 언제나 무릎에 보호대를 하고 걸음도 아주 조심조심 내딛던 분이셨죠. 전날 비 오는 날에도 나오셨던 걸 봤기에 괜히 걱정이 됐습니다. 고물상 근처에서 그분을 알고 지내던 다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안 보이시네요? 그러자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넘어진 거 아시죠? 종이 줍다 미끄러지셔서 엉덩이뼈가 부러졌대요.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누워 계신다더라. 병원비가 없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졌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누워 있다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분이 늘 말하셨거든요. 난 버티는 법만 배웠지 누워 있는 건 못 배웠다니까요. 그분이 못 일어난다면 그건 그냥 생활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도움받을 곳도 손 내밀 곳도 없으니까요. 그날은 카트를 반쯤만 채우고 그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계란 하나, 시든 상추 몇 장, 오래된 된장국 조금. 나는 냉장고 앞에 가만히 서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안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넘어진다면 나도 그분처럼 병원도 못 가겠지. 정말 무섭더군요. 노후라는 게 그저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있는 날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전부였어요. 기초연금이요? 그건 생활이 아니라 버티는 조건일 뿐입니다. 누구는 말하겠죠. 그래도 나라가 도와주는 게 어디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돈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굶지 않게만 해주는 돈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으로 죽을 수 없었던 그 할머니에게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찾아갔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누운 채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요? 이거 받기 미안하네. 나는 말없이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나 자신을 위로하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는 거칠하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등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손으로 국 하나 끓이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아직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주어진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려면 누군가 나의 존재를 사람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게 요즘 제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기억하고, 웃기도 하고, 남을 위로할 줄도 압니다. 그런 우리가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거리에 나앉아 종이 상자 하나에 존엄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나는 내일도 새벽에 나갈 겁니다. 몸이 아프고 허리가 무너져도 카트를 끌고 걷겠지요. 누군가는 또 묻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때 나는 조용히 대답할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하니까요.